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한국의 탄소 중립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우리도 전 세계 배출량 추이랑 같이 쭉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1990년대에 우리나라가 배출량이 3억 톤이 안 됐습니다. 이게 2017년에는 2배 이상 뛰게 됩니다. 지금은 7억 톤을 배출하고 있는데요. 7억 톤의 총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으로 보면은 세계 11위입니다. 11위. 우리도 기후위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는 거는 저 그래프 보이십니까? 7억 톤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요 삼각형 부분이 하얗게 비어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산업 부분은 어떻게 탄소 중립하지? 수송은 어떻게 하지? 건물은 어떻게 하고? 농업은? 폐기물은?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각각의 부처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건 사회가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회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주요 구성원들, 정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기업인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 시민, 다양한 분들이 다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지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 7월 달에 탄소 중립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왔고, 그 순배출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린 뉴딜을 한다. 그럼 그린 뉴딜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죠? 라고 했을 때 건물 그린 리모델링. 건물에서 우리가 냉난방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건물을 설계할 때부터 그 건물을 냉난방 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를 거의 최소화하도록, 심지어 그 건물 스스로가 그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도록 하는 에너지 자립 건물이라든지 탄소 배출 제로에 가까운 건물들로 건축 분야는 완전히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전력 이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이라든지 재생 가능 에너지가 늘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도시 하나를 설계할 때부터 그 도시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기준 자체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 중에 전기차, 수소차로 바꿔야겠죠. 이게 바로 탄소 중립을 위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위해서 국가의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한 것이 그린 뉴딜 정책인데요. 이 그린 뉴딜 현재 우리는 그린 뉴딜을 해서 탄소 중립 사회로 만들어야지 정도로 시작했는데, 정말 지난 몇 개월 사이에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탄소 중립. 그러면서 이전에는 기후위기 대응, 그건 환경단체나 환경에 민감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슈, 이 정도 차원에서 얘기됐던 것이 이 탄소 중립의 목표와 내용들이 경제와 무역으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탄소 국경 조정이라든지 탄소 발자국 같은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탄소 국경 조정은 뭐냐면은 유럽연합이 탄소 중립 선언을 하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40% 줄이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거를 55%를 더 줄이겠다라고 목표를 올린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에너지 분야하고 산업계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유럽연합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아니, 다른 나라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담이 없이 물건을 생산하는데 우리는 교토의존성 체제부터 온실가스 줄여왔는데 심지어 이번에 더 줄이게 되면은, 아니 온실가스 줄인 거 좋지만 유럽의 산업이 무너지면 안 되지 않냐,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탄소 국경 조정인데, 같은 동일 철강이다 라고 했을 때 유럽에서 생산한 철강 제품하고 이 해외에서 수입된 이 철강 제품에 있어서 이 물건을 생산할 때 배출한 탄소 배출량, 거기에 관해서 비용을 부과시키는 게 바로 탄소 국경 조정입니다.
요즘 전기차가 아주 생산과 판매량이 막 성장하는 산업이 되다 보니까 전기차 핵심은 뭡니까? 배터리잖아요. 배터리를 만들 때 이 배터리는 100g을 배출했습니다. 이 배터리는 10g을 배출했습니다. 라는 이 표시를 붙여야지만이 유럽 안에서 거래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가 물건을 생산하고 수출을 할 때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품질 경쟁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이란 것이 국제사회의 하나의 아젠다로 만들어지면서부터는 이 물건을 만들 때 탄소를 얼마를 배출했는지를 가지고 비용을 부과시키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유럽이 새롭게 만들고 있는 탄소 중립 시대의 새로운 무역 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럽이 이렇게 세팅하고 난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도 탄소 국경 조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대상 국가들이 탄소 국경 조정이라는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도 물건을 생산할 때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의 강도가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2035년도까지 전력 부분을 탈탄소화하겠다. 탈탄소화는 탄소 배출 제로를 의미합니다. 석탄 발전소도 제로가 되는 거고, 가스 발전소가 가동된다라고 하면은 가스 발전소는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결합한 가스 발전소만 허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35년까지 전력 부분 탈탄소화하겠다는 것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기반으로 미국의 전력 부분을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 보면 CO2 텍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뿜어내도 불이익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탄소 배출을 많이 한 제품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과하겠다라는 이런 제도, 심지어 2027년도부터는 탄소 발자국의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은 제품 판매를 금지하겠다라는 내용들. 자, 이 얘기는 세상에 너무나 크게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탄소 통상 시대가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90년 배출량 대비 42%를 여러분 줄였습니다. 독일도 31%를 줄였습니다. 우리가 미국 트럼프 기후위기 대응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미국도 배출량이 90년하고 2018년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일본 2% 줄였습니다. 우리나라 2억 9천만 톤이 7억 톤으로 거의 150%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 뭐 이런 비판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데는 수치로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온실가스 줄이는 노력을 안 해왔는데 2021년도를 중심으로 탄소 중립을 중심으로 한 세계가 바뀌게 되고 있고, 올해 미국이 기후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2050년 탄소 중립을 할 텐데 우리는 2030년까지 얼마를 줄이겠다를 발표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게 당신들도 2050년 탄소 중립은 당연히 가는 거고 2030년까지 얼마를 줄일지를 빨리 얘기하세요 라고 압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연동해서 봐야 될 것은 통상과 무역에 있어서 어떤 에너지로 이 경제 활동을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국은 2019년 기준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이 최하위입니다. 좀 마무리를 하자면 기후위기 시대에 1.5도라는 목표가 나왔고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가 나왔고 2050년까지 해야 된다라는 이런 목표들이 나오고 세계가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탄소 중립을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은 석탄 발전 비중은 너무 높고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도 OECD 평균이 약 한 20%대인데 우리나라는 5%대입니다. 이제는 기후 문제는 환경 문제를 넘어서
경제, 통상, 무역, 산업, 일자리 이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그만큼 늦어진 만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